캐나다에서 조금 기간을 두고 살기 시작하시면은 서머타임, 윈터타임이라는 요상한 시스템을 알게 되실 겁니다. 11월 3일 1시 59분에서 2시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1시간이 돌아간 다시 1시로 돌아가죠. 3월 10일 봄쯤 돼서 1시 59분에서 2시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1시간이 더 나간 3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두 차례 시간이 1시간 앞으로 1시간 뒤로 돌아가는 아주 어떻게 보면 멍청하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왜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멍청한 시스템을 하게 된 걸까요? 왜 하는 걸까요? 부르는 명칭으로는 서머타임, 윈터타임이라고도 부르고요. 가장 많이 부르는 명칭으로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줄여서 DS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DST라고 소개를 드릴 거고요. 유럽권 국가들 대다수가 이 시간제를 도입하고 있고 미국하고 물론 캐나다도 이 DST라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908년부터 이 DST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사스카투원하고 몇 개 자치권을 허용하고 있는 소도시들을 빼고는 대다수 지역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제외하고 캐나다 지역 내에서 살아보셨다면은 아마 3월쯤에 시간이 1시간이 늘어나고 11월 겨울쯤에 1시간이 빠듯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물론 현재 대다수 전자기기들은 인터넷 연결 상태로 이제 DST 시간이 바로바로 적용되긴 하지만 여전히 아날로그 시계도 있고 뭐 기계에 따로 달려있는 아날로그 시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이 DST 적용되는 날에 1시간 땡기고 1시간 늘리고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3일에 블렌즈라는 24시간 일하는 운영하는 카페에서 야간 시프트를 하다가 6시간 일하는 시프트를 7시간 일해야 되는 아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죠. 더군다나 나중에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매니저가 이제 깜빡 잊고 7시간으로 적용을 안 하고 6시간으로 급여를 책정해 가지고 2배로 빡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DST는 처음에 실행됐던 이유가 계절에 맞는 사람들의 생활 주기 보장, 건강한 생활 습관, 여러 가지 시간을 앞으로 당기고 앞으로 늘리고 하는 이런 유동성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전제 하에 상당한 오랜 기간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고요.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여러 논문에서는 이런 DST로 발생하는 이점은 정말 미비하고 반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시간이 줄어들게 된 첫째 주에 발생하는 심장 질환율, 그리고 교통사고율, 그리고 직장에 병가를 내고 쉬게 되는 퍼센테이지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유럽권 많은 국가들하고 미국, 캐나다 등 70여 개에 가까운 국가들이 아직까지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유럽연합에서는 DST를 계속 유지하자는 룰까지 정한 거 보면은 앞으로 뭐 이런 DST가 취소되거나 사라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DST로 인해서 사람들의 잠의 질이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여기 연구 논문에서 재밌는 점은 아침형 인간보다 저녁형 인간, 그러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 DST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 아침형 인간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DST 시간변에 맞춰서 11월 3일 이후에는 1시부터 8시 반까지, 그리고 다시 시간이 하나 늘어나는 1시간 늘어나는 3월 10일부터는 2시 취침해서 9시 반에 일어나는, 시간상으로는 변경이 있지만 제 신체 시간은 변화가 없는 그런 주기를 이용하고 있고요. 어쨌든 캐나다에 살기 시작한 분들이라면은 DST로 인한 시간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각자 본인 생활 패턴에 맞게 바이오리듬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양질의 캐나다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죠. 안녕.